자, 이제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종태라고 광주 고검장이 김용민 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국민이 웃음냐?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새끼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한번 봅시다. 그 문자 오고 딱 여기 있잖아요. 조종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웃음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이렇게 조종태가 보냈어. 김용민 의원은 이거를 그냥 캡처해가지고 자기 SNS에 올려버렸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 준비하겠군요. 요거는 이 조정태 한 말이요.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쵸. 얘네들이 언제 국민이 무서운 놈들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조종태 검사가 말하는 국민은 아마 그 2,000명 남짓한 검사 그리고 그 검사의 가족들 친인척을 다 합치면 한 많아야 한 10,000명쯤? 10,000명에서 20,000명 되겠죠. 2-3만 명 정도 되는 국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4,800만 명 가까이 되는 네, 국민들은 국민 이외 특권층으로 군림하던 자들이 자신들한테 주어진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쓰면서 조국 내는 나올 때까지 한동훈이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수사졌죠. 못하는 놈들이 국민이 우습냐고 말하는 말 듣고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정말 저 새끼들은 국민이 우습나? 그렇죠. 어떻게 이런 국회의원한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 나부랭이가 선출직 국회의원한테 저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 협박이에요 저거. 그렇죠. 사실은 반말에 쌍욕이 같이 들어간 거라고 똑같아. 저 그쵸. 그냥 그대로만 보면은. 상당히 저기 그냥 존칭어가 있지만 거의 비아냥거리는 투로 비꼬고 조롱하고 네. 국민이 우습냐고? 야, 근데 진짜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국민들이라면 사실 검찰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그 검찰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나서기 민망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어떤 행태들을 보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어서 아니 뭐 90만 원짜리 검사 선물 세트 예를 들면 향응 세트 무혐의 처분하고 아니 뭐 막말로 그 한동훈 휴대폰 까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보여주면서 본인의 기득권들을 뺏어갈 때는 국민으로 방패로 네. 쓰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전 제일 웃긴 게 어느 행정부의 그사의 공무원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이권인 거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조종태가 누구냐? 예상했던 맞아. 그쵸. 조종태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7년생,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지금 현재 광주 고검 검찰청장, 검사장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조종태야. 보통 이렇게 보는 거지. 디테일로 한번 가볼까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한 검사. 당시 성남지청장이었습니다. 여기 TMI. 조정태는 전해철의 마산중앙구 후배야. 잘 봐봐요.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초기거든. 네. 그럼 어떻게 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나가려고 하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 그러면 이 조정태가 경기도지사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전해철이었잖아요. 전해철, 다음에 당시 광명시장 이렇게. 이 과정에서 조정태가 예를 들어서 전해철 마산중앙구 후배하고의 연관 때문에 사실 기소할 만한 건수가 안 되는 걸 기소했다면 이게 선택적 기소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강제 입원 자체의 시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의 형 가족들이 입원을 시킨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재명 지사 형이 이재선 씨가 성남에 있는 백화점 1층에서 난동 피우던 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 돌았구나. 또는 새날 쇼츠로 지금 한 400만 가고 있는 조회수. 그 성남시청에 전화했던 이재선 씨의 말을 보면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어떤 시장의 적법한 권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요걸로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선택적 기소거든요. 이게 근데, 기소할 내용 자체도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조동재 차장이라고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은 김학의 사건이
경찰이 첫 번째, 두 번째 수사를 내서 화질이 흐려서 김학의를 못 알아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 사건을 덮어버린 사건을 우리 정권 초기에 요 사건 법무부에서 이제 과거 적폐청산 뭐 재수사. 이 TF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찰이 TF를 만들어요.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다시 해. 얘네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검찰들이 김학의 사건을 덮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자기 제 식구 감싸게 하는 제 거고 식구. 김학의는 버린 카드로 쓰는 건데 그것마저 공소시효내모네 해가지고 사실상 다 털어버렸지. 네. 이 사건의 대표적인 사람 그 3차 수사 김학의 사건 수사단 그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여완섭이 단장이었고요. 부단장이 조종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짜져 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게 했던 바로 그 인간 조종태가 광주 고검장이 지금 김용민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국민이 웃음냐라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던 놈들이 국민이 웃음냐고 말하는 게 더 열받는 거야 이게. 당시 3차 수사팀은 윤중천 리스트 관련해서는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었죠. 네,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저 여완섭이라는 단장은 그때 그 보면은 사건 덮는데 확실한 실력이 있으신 분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마지막 맡았던 사람인데 그것도 제대로 그 결론 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진짜 자기들 관련된 거 선택적 수사하고 자기 식구 관련된 수사는 흐지부지 하고 뭐 나머지 뭐 좀 승진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뭔가 여론에 주목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제 검찰 정상화에 검찰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정말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이 되고요. 김용민 의원이 그 말 했잖아요. 왜 저 수사하시기요? 이 말 했잖아요. 정말 이것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게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만히 있으면 또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벌써 시작했잖아요. 네. 벌써 우리 김용민 의원 고발한 사건 얘기 들으셨죠? 네. 박준영 변호사하고 예, 뭐 아. 어떤 이제 고리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재심 전문 재심. 변호사에서 예, 이제 예. 논란거리가 되면 이제 고소고발 들어오고 네. 딱 옥죄고.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김용민 그렇죠. 의원이. 네. 아무튼 이런 짓을 했던 놈들이 갑자기 그렇잖아. 나도 조종태인데 묻고 싶은 거야. 야, 니들 이렇게 사건 덮고 선택적 수사하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였기 때문에 특정 유력한 정치인하고 같은 그 인맥 뭐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이게 무슨 형님 뭐 정신병원 입원 이런 걸로 이제 기소해가지고 이제 그 고생할 때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그 고생에다가 김부선 논란 막 있을 때 모든 방송 통틀어서 한 2, 3년 동안 새날만 이재명 쉴드 쳤어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게. 이번 대선 때 그 우리 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계속했던 그 소재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그 성남시장 네. 재직 이후에 이후에. 재선 그리고 경기도지사 나갈 때 당내 경선에서 생긴 네. 그런 소재들이잖아요. 결국 그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조종태? 조종태란 분 이분도 그 제일 처음에 있던 그 원흉 중에 한 분이네요. 보니까 야, 뭐 심각합니다. 참 누구의 조종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 개딸들이 싫어하겠다. 아재 개그 한다고. 참 어이가 없네. 김호수가 이제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뭐 진짜 혀를 너무 길게 뽑아가지고요. 아까 조종태가 하는 말이나 김호수가 하는 말이나 그런 거죠. 막 위원이 어쩌고 국민이 어쩌고 이 새끼들이 평상시 때 국민하고 전혀 상관없이 놀다가 이럴 때만 국민을 팔아요. 그때 그 이제 검찰의 보복 수사를 당할 예정인 김용민 의원이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검찰을 대표해서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 이게 이제 유우성 씨 사건이에요. 이두봉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도 못하고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여기엔 답을 못 한다니까. 검사들 집단 반발해도 여기엔 답을 못 해.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쓴 거에 대한 업보야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평검사들이나 검찰총장부터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못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 쌩까고 이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만 자기들 이권이 걸린 문제라서 극렬히 반대를 하는 거야. 이럴수록 검찰로부터 수사권은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 최강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든 이렇게 검찰 혹은 총장 관련해서 이렇게 국회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뭐 한 번도란 말은 못하겠지만 대부분을 개인 사정상 혹은 뭐 내부 사정상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분께서 검사 완분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국회의원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이 국회의원 법사위에서 김호수를 부른 게 아니라 김호수 총장이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였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한 게 뭐 현행 제도 안착이 중요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6대 범죄 제외한 그 법안 통과한 거에 대해서 안착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뭐 위헌 소지, 그리고 송치 사건 보완 수사, 뭐 중요 범죄 집중 수사 폐지, 뭐 이렇게 4가지 등을 말을 하면서 그 검수 완분에 대해서 반대론을 펼쳤다는데, 근데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현행 제도가 안착이 덜 되어 있으면 덜 되어 있는 대로 통으로 다 수정을 해서 넘기면 되는 것이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본인들이 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잘 만들어놨던 이 수사팀이 국가 수사력이 사장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박근혜처럼 해수부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수사를 할 수 있는 걸 경찰로 이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말했지만 99%는 다 경찰이 해왔고 1%의 수사만 하셨던 수사 인력을 그럼 경찰로 가세요. 수사관이라든지 하고 싶으면. 네, 그리고- 그리고 수사하고 싶은 검사님들은 경찰로 그러니까 이직 신청을 하신 다음에 수사를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의 노하우가 있으면 뭐 전수해주면 되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 년간의 수사 노하우가 있으면 전수해주면 될 것이고요. 저는 김용민 의원이 이제 사과나 반성을 하실 줄 알았다. 이 말이 정말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사고를 치고 나면 그 사람을 달래려면 먼저, 예를 들면 피해자들한테 먼저 미안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고를 쳤다라고 마음을 달랜 다음에, 하지만 내가 뭐 잘할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 이게 보통 사고 친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반응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본인이 사고 치고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찾으려면 예. 사과나 반성 없이 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조종태도 그렇고 김학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났을 때 민원연이 고소고발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관련돼 있어갖고 그 당시에 한동훈과 뭐 등을 이제 고발을 했었는데 이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버렸잖아. 이거 부당하다고 지금 항고를 했는데 그 민원연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은 초기부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요게 그거 아니야. 김학의 동영상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라고 이 사람을 수사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화질을 안 좋게 만들어서 못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지수가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올라가고 하면서 엄청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우리가 친일 청산하지 않아서 친일파들이 지금도 득세하는 거랑 똑같이 검찰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 역사는 반복되는 거. 청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자가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올라온 거니까 김학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구도가 그렇다고. 거기에 지금 막 조정태 같이 양심 없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현직 국회의원, 선출직 국회의원한테 항의성 문자 보내는 거 보세요. 국민이 웃음냐고? 정말 정말 이거는 거의 내가 느끼는 강용석에 대한 그 분노랑 비슷할 정도야. 부끄러움을 몰라 이 새끼들이 진짜로.
진짜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느끼는 게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의 휴대폰만 가져갔고 포렌식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사례를 보면 관계가 적은 혹은 관계가 없는 조민 양의 일기장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다 퍼갔거든요. 그러면 한동훈하고 관계된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 어쨌든 문자 주고받았고 그게 내역이 있다면서요. 그럼 그걸 다 같이 압수수색을 해야지. 한동훈 것만 딸랑 가져가서 아 포렌식 안 되네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누구한테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하고 누구한테는 정말 선택적인 핀셋으로 작은 압수수색만 하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분석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김학이 웃긴 게 가르마가 반대로 쳐 있어서 아니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제 서울고검이 이제 그 항고장 접수해서 서류를 검토할 텐데 이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고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좀 눈치 보지 않고 이 서울고검에서라도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나 국민적인 분위기를 읽고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은 그런데 저는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그냥 이런 것처럼 쉽게 털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태도를 저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왜 검찰의 기소 수사권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 결국 한동훈 1인 3역하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검찰총장까지 다 직권할 수 있는 한동훈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라고 자신에게 그 사정의 칼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의 사유화를 뻔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걸 그냥 자신이 유리할 거라고 이거 반대하고 있다? 자, 이제 이해가 안 검찰의 돼요. 반발은 이렇다 치더라도 명분 없어요, 이거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에 의하면은 박광훈 법사위원장이 지금 종적을 감췄다. 네? 씨발 진짜. 속보가 떴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오늘 사실상 법사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가 하는 건데 박광훈 법사위원장이 지금 정적이 묘연해졌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요. 일단은 지켜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정의당이 어제 정의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 통과를 시키되 1년 유예하자. 통과는 시키고 실시는 1년 시행은 1년 유예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쪽 진영 쪽 사람들이 민심을 어느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거를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자고 하는 뭐 혀를 길게는 뽑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번에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이거를 뭐 지금 급하게 서투른내 많이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거거든요. 정의당은 입장이 좀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우호지분 5명이 더 생기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협상의 결과물일 텐데 아 진짜 갖고서 무슨 지뢰밭도 아니고 이게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아까 박광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나는 통과시키겠다고 대기를 하고 어디 숨어 있는 거라면 그리고 욕할 필요는 없는 건데 확실하게 그 진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양양자, 이소영, 박용진, 이상민,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론으로도 결정을 했고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 양양자는 그래도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아니라고 치자. 이거 따로 까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해. 정말 좋게 표현하면 좋게 분석하면 그냥 관종이어서 좋게 분석하면 그래서 뭔가 언론에 좀 나오려고 악의적으로 분석을 하면 도대체 뭐가 캥기길래 검찰한테 무슨 뒷덜미를 잡혔길래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당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에 충분히 박홍근 원내대표에서 시간 주고 예를 들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소신들 정확하게 밝혀주고 그래서 자유 토론한 다음에 당론으로 정해지면 그거를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의회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당론으로 모아서 돌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말씀하신 거 양양자 빼고 무소속이니까 이소영, 박용진, 이상민, 조홍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게 개혁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를 좀 국민 팔지 말고 속내에 사실대로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민주당 내에서 토론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당론이 채택이 됐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다린 것 같아요. 딱 양양자가 한번 땅 터트려주고 또 하니까 나도 저기에 동참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 그러신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나쁜 게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뭐 소화가 되는데 막 지금 딱 준비해가지고 전쟁 개시했는데 이 아군 편에서 막 갑자기 뒤에서 포탄이 날라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나쁘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 박광훈 위원장은 어제 이제 민영비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해서 이제 무소속 사보임 안성 안건 조정위원회에 한 명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3명 안건 조정위원을 지금 제시를 했대. 이거 안 받으려고 뛰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일단 봅시다. 그리고 양양자가 좀 굉장히 좀 어제도 우리가 좀 방송으로 못 밝힌 얘기가 있어요. 이미 대선 때 양양자의 행적에 대한 들은 얘기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한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확실해지면 제가 터뜨리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었지. 그 당시 지난주에도 양양자가 괜찮은 거냐. 민주당에서는 양양자를 믿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돌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양양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감옥 간다며 찬성하더라. 오늘 양양자가 한 이야기예요. 네. 20명. 근데 이걸 악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 죄가 없어도 감옥 간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검찰을 사유하지. 양양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중단하고 윤석열이 한동훈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같이 자기가 제시안을 또 걸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당연히 지명 철회가 돼야 되고요. 몇 피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할 말을 하겠다 같은 건데 도대체 뭐가 캥기는 걸까요? 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양양자 지역구에서 엄청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그것 때문에 양양자 대선 포기를 했어요. 나온다고 찍을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서 그걸 사실 은폐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출당시킨 거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르는 거지. 사람 겉모습에 전혀 단편적으로 한 100분의 1만 보고 그 사람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공식적으로 캐비넷에서 뭔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유시키는데, 여론전하는데 그놈들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양양자라고 하는 사람, 이소영, 박용진, 이상민, 조홍천 이런 사람들을 여론전하는데 써먹는 거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한다. 이거 통과시키지 마라. 내가 어제 민영비 의원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의원님, 지지층만 보고 가십시오. 어제 모든 언론이 민영배로 도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진짜 엄중한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인 뭐 부분도 있었고 또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조금 뭐 안 좋은 소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가 지금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돌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민주당으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쪽으로 가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좀 의심이 많이 되죠. 그게 이제 그 과정 거친 사람이 권은희였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도저히 뽑힐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이해로. 국회에 가신 분이라서 난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양양자가 대표적으로 정치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뭐가 캥기든 안 캥기든 상관없이 정치인은 자기 지지자들 지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5년 동안 뭔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난 그렇게 보거든요. 뭔가 편하게 하고 싶은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사람들을 그냥 배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가차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필요한 거예요. 광주 서구에서 양양제를 뽑아준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소환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 특권 내리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제 민영비 의원 같은 경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냥 그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이 이제 검찰 정상화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니까 곧바로 바로 본인이 탈당해가지고 그 네. 조정위원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보고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또 구독자도 안 올라가. 네. 민주당이 저렇게 똥풀 짜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 민주당이 비대위에서 이상한 막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숫자도. 자,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좀 채널 구독. 실어주십시오. 네.